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순매수를 많이 했어요. 1조 2천억, 그리고 기관들은 한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은 어제 미국 시장 마감한 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고, 그 미국 시장이 저렇게 하락 마감한 이유는 돈이 늘었다가 줄어들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의해서 시장이 저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갖다가 인상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동안 일본이 금리를 낮추면서 일본이 쭉 금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 돈을 이렇게 많이 뿌렸겠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돈들이 일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본에 좀 경기를 좀 부양하나, 오랜 기간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좀 자극을 하나 이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는 되지 않았고, 금리를 내려서 계속 돈을 공급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것들이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일본 금리는 오르지 않으니까 참 계속 풀었겠죠. 무지막지하게 풀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해외로 나갔던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중앙은행은 그동안 풀어놨던 돈들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왜 저런 그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은, 저렇게 뿌려놨던 돈들이 만약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일시에 일본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흔한 사태, 이제 그 경제 발전을 어떤 통해서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인쇄기로 찍었던 돈들이 그냥 그동안은 해외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한꺼번에 일본으로 들어올 때 이제 굉장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금리를 올려서 분위기 봐가면서 돈을 좀 회수해 넣는 게 좋겠죠. 그래도 그동안 일본이 금리를 좀 올리면서 밖으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요즘도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뭐 주유소 나갈 때 기름값 비싸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쌉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저 밖에 나가서 외식하다 보면은 물가가 비쌉니다. 돈이 그냥 녹듯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도 뭐 돈 가치가 조금 가치가 없다는 걸 체감을 하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 우리 돈 많이 풀었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뭐 풀었고, 앞으로도 돈을 계속 풀 것 같고, 또 미국으로 돈을 갖다가 이제 달러로 줘야 되니까 달러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게 다 비싸지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한국 돈이 흔해져 가지고 그걸 체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본도 지금 1억을 갖다가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뭐 일본 입장에서는 워낙 뭐 지금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일단은 뭐 쓰고 죽자 해서 돈을 그동안 워낙 많이 풀었는데도 희한하게 그 돈이 일본에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다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때 예전에 누적된 돈 풀기가 최근 악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본 내부의 사정이고, 그럼 뭐 미국에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거는 그럼 전 세계로 캐리된 이 일본 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돈들이 다시 빠져서 일본으로 돌아간다는데,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줄어드는 그 효과를 발휘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사라진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게다가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암호화폐 금융권에서 전면 퇴출한다 이런 특별 지시를 지금 내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테이블 코인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쓰던 걸 쓰를 갖다가 못 쓰게 하니까 막아버리니까 돈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게 되겠죠. 이것도 지금 돈이 줄어든다고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즘 비트코인 뭐 코인 가격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뭐 코인이 뭐 삼성전자처럼 SK하이닉스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수익성이 좋아서 뭐 코인 가격이 오른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이제 코인도 제도권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코인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 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갔었던 거예요. 기관들 ETF 돈들이 뭐 흘러서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면서 코인의 어떤 뭐 생산적인 그런 건 없죠. 하지만 하나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생기면서 돈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죠. 근데 지금 요즘 뭐 주식시장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에 투자했던 그런 ETF 돈들이 빠지거든. 그 주식시장으로 좀 빠져나온다고. 그 돈에 빠져나오니까 지금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줄어든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여러분도 이제 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뭐 돈이 녹는다고 해서 막 금도 사고 뭐 원도 사고 뭐 코인도 사고 뭐 부동산도 사고 뭐 주식도 사고 다 사고 있죠. 또 사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요. 이제 그걸 이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현재 그 쓰는 돈들 있죠. 돈을 우리가 마치 풍선이라고 하면 돈을 우리가 풍선 확 불게 되면 그 불어넣는 바람을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그리고 이 부푸는 이 풍선의 크기 있죠. 크기가 자산 가격이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쪽으로 바람을 많이 불어넣는다. 돈을 많이 넣게 되면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가격이 사실은 오르는 겁니다. 그게 금이라면 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어넣었던 바람이 빠지면 풍선이 쪼그라들듯이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돈이 들어가면은 뭐 어느 풍선이든지 요쪽 이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분산해서 자산을 좀 보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산 군대로 또 그리고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부푸는 거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또 만약에 돈이 빠져나면 사라지면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로 사라지게 되면은 풍선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샀던 금 가격이 안 떨어진다가 아니고 반드시 떨어집니다. 은도 반드시 떨어지고요. 또 비트코인도 뭐 100만 달러 간다는데 돈이 싹 사라지면 비트코인도 빵원에 될 수 있어요. 싹 사라진다니까. 주식 가격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빼내게 되면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가치가 있는 게 그냥 돈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돈 녹아난다고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 앞으로 사라질 거다 이러는데 있어 보세요. 돈이 막 사라지죠. 그러면 한국 돈도 엄청 가치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은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 그런데 그 자산 가치가 뭐 금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금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고 원자재로 가면 원자재가 폭등하게 되는 거고 제가 주식 시장 내에서는 뭐 업종별로 돈 순환 매매 하는 거 있죠. 그 여러분들께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자주 보여준다 아닙니까? 그 요즘으로 치면 어딥니까? 코스닥, 뭐 제약, 또 그리고 유통, 2차전지 이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온다. 오늘은 자동차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 뭐 삼성전자도 돈이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 돈이 들어오면 이제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또 돈이 빠져나가면 다 하락하니까 뭐 안 떨어진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금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팔고서
달러든 우리 한국 돈이든 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거품이 터진다 그러죠. 거품이 터지면 원래는 이 바람을 부는 쪽으로 해서 빠질 건데, 그죠? 바람이 많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뭐 그 정도는 자산이 좀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뭐 1억 한 4천 갔다가 뭐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개념이지만 거품이 빵 터지죠. 거품이 빵 터지면 이렇게 없잖아. 바람이 사방으로 나가버리거든.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거품이 빵 터졌을 경우에는 그냥 빵입니다. 빵원입니다. 빵원. 금도 터지면 빵원 되고요. 비트코인도 빵원 되고 주식도 빵원 됩니다. 부동산도 빵원 돼요. 모두 다 빵원 돼.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때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돈뿐입니다. 돈 그 자체만 가치 있어지고 돈 이외의 모든 자산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에이 설마 빵원이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2019년도 그런 적이 없었죠. 빵원이 되지 않았고 2008년도 빵원이 되지 않았죠. 근데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1997년도 IMF 때 우리나라 국가부도가 났을 때 사실 났었지요. 그때 빵원이 됐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빵원이 됐다가 돈을 딱 투입해서 딱 살려가지고 금방 또 회복이 됐지만 빵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IMF를 갖다가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그 빵원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아마 상상 속에서 일어났던 일일 겁니다. 근데 IMF 때 그거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실제 빵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번에 그 빵원이 된다는 의미는 IMF는 뭐 약간 어떤 순간적인 어떤 빵원을 맛봤다 그러면은 1929년도 미국 대공황처럼 한 뭐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한 10년간 1939년까지도 거의 회복이 안 됐죠. 그때 그 가격 물론 한 3, 4년 떨어지다가 다시 시장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자산 가격이 빵원 됐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냥 다 빵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일단은 빚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났죠. 빚이 없는 사람들 살아났고 또 현금을 빨리 챙긴 사람들은 살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텃밭에서 농사지어서 현금이 필요 없는 삶을 어떤 소확행 그렇게 산 분들은 또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자산 가격이 늘어나면은 그러면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계속 돈이 늘어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산을 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불어나지 않고 언젠가 바람이 빠진다. 근데 바람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터지는 게 문제다. 이번에 터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터지면 모든 자산이 빵원 된다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터지고 난 다음에는 회복의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예전에 일본 거품 강의 들으면서 충분히 강의 드렸죠. 하락할 때는 못 팝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난 다음에도 올라야 그게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금도 비트코인도 뭐도 떨어지니까 주식도 떨어지니까 언제쯤은 적당히 먹었다 생각되는 순간 현금을 챙겨야 된다. 그때 현금을 챙길 때 한국 돈과 달러를 적절한 비중으로 나누어서 좀 챙겨둘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뭐 분산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뭐 달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도 금광이 발견됐다고 난리대. 사우디도 뭐 한 125kg 정도 뭐 금맥이 발견이 되었다.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매장량이 한 1000kg 정도로 추정이 되는 뭐 금맥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래서 그때 현금 좀 챙겼을 때 뭐 달러, 위안화, 우리 한국 돈 뭐 요렇게 좀 나누어서 세 개만 나머지 다 날려버리고 부동산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고 고려 들고 있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파트들 있죠. 요즘 보면은 뭐 저 좋잖아. 강남에도 좋고 또 부산에도 뭐 좀 괜찮은 아파트들 많죠. 부자들이 산다는 그런 아파트 있죠. 아마 자산 가치가 빵원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저 주워 먹을 겁니다. 지금 비싸게 살 필요 없어요. 저도 이번에 현금을 좀 챙기게 되면은 지금 일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빚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고 되면은 그냥 현금 그대로 들고 있을 겁니다. 애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해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빵꾸 나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이 다 빵꾸 나면은 지금 부동산 보유세 아마 올릴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식도 아마 양도세도 주식도 어떤 나중에 되면은 차익 실현하게 되면 그 세금도 매기게 되겠죠. 그 세금 지금 매기는 분위기요. 근데 나중에 되면 터지게 돼서 자산이 다 빵꾸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면해 줍니다. 감면. 그 세금 없어요. 그냥 오히려 장려입니다. 장려. 그때는 정려세 상속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어. 손자한테 사주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헐값에 아주 좋은 자산을 그냥 싸그리 모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해야 될 게 이 거품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적당한 시점에 팔아모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거품이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튕기 올라가는 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부동산들마다 굉장히 싸게 주워 먹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요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 시간이 쭉 해서 이제 정상화 된다고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0배가 뻥튀기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 1억이 있었으면 요래가 다시 정상화 되었을 때는 이 1억이 100억이 되어 있다. 10억이면 1000억이 되어 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거품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인공지능 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거품은 패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터지면 정부에서 다시 커브해서 다시 코인 거품으로 가는 요 두 단계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만 잘 세워주고서 쫙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잡아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재산의 한 100배 정도 뻥튀기 되겠구나. 주식 필요 없어. 그 현금성 자산을 100%, 100배 정도 뻥튀기는 게 더 좋습니다. 주식 들고 있으면 주식인 100배. 좋잖아. 1억이 100배 된다니까. 10억이면은 한 1000억 정도 될 거고. 지금 한 30억 정도 하면 3000억 정도 되겠지. 그러면 자손대대로 또 계속 불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돈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럼 그 매수를 왜 했는가 좀 봐야 되겠죠. 어떤 업종 매수를 했는지 좀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게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최근 들어서 좀 매집했습니다만, 오늘 엄청나게 매집을 했거든. 또, 운송장비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자동차 그 관세를 11월 1일 이제 소급해서 다시 적용을 해주겠다니까, 요건 이해가 된다고. 또 중소형주 이것도 다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다 매집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이 전기전자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서, 그럼 이게 지금 추세적인 움직임이 될 거냐? 그럼 지수 하락은 멈추고 다시 올라갈 거냐? 여기 우리가 궁금하거든. 미국은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돈이 줄어들어서 미국은 지금 조정을, 그럼 그거 봤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을 안 받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오늘의 이 지금 저 매수가 미국에서 피해온 그런 돈들인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우리가 저 영향을 받는 건지 우리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건지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은 일단 세력들 흐름만 좀 봐도 벌써 한 달째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지금 거의 지금 매도는 이제 끝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유지되는 걸로 좀 그런 느낌으로 보이죠. 실제 삼성전자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사고 팔고 아직도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최근 한 달 외국인들이 지금 한 250만 주 정도 조금 좀 매집을 했다. 근데 그 매집의 대부분은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가 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용해서, 현물을 이용해서 이 금융투자의 이 움직임을 갖다가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머물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외국인들은 요 정도 선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 맞죠.
만약 시장을 상승시킬 것 같으면은 금융 투자 쪽에서 이쪽으로 물량을 외국인들이 많이 떠넘기는 게 아니라 현물을 많이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금융 투자 쪽으로 물량을 많이 내보내 놨거든. 그거는 상황을 관망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이틀 조금 매집했고 뭐 좀 매집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아직은 좀 판단하기는 이르다. 왜냐면은 예전에 팔 때는 새끼들 뭐 300만 주 한 주에 뭐 250만 주, 450만 주 이렇게 팔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한 달 1000만 주 이렇게 팔았다고요. 근데 이번 주 뭐 더하기 빼기 해봤자 지금 19만 다 20만 주 정도 움직이거든. 금융 투자한테 넘긴 것도 100만 주도 안 돼요. 그 말은 이것도 지금 아직 뭐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럼 오늘 어떻게 됐노? 그냥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좀 샀더라. 이걸로 게임 끝. 이걸로 정리 간단하게 끝내는 겁니다. 뭐 앞으로 뭐 드간이 정리 우리는 미국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이런 생각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시장은 오늘 좀 그렇더라.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기전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중소형주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중소형주. 그리고 자동차는 이거 이제 뭐 소급 적용이 돼서 좀 올라가더라. 또 이 느낌으로. 왜냐면 자동차도 들여다보면은 마땅하게 살만하게 별로 없거든. 근데 관련해서 부품주들은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볼만 해요. 근데 그거는 중소형주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또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력들을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몇 종목 들여다보면은 LG 노텍이는 최근에 좀 나왔죠. 이거는 막 간다고 봐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접근은 아니다. 롯데 쇼핑이가 그동안 여기 어디 있었냐면은요, 여기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다시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세력들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 이때도 뭐 짧게 보면 총알 한번 쏴볼 수도 있었고요. 이때도 한번 우리가 뭐 미련할 수 없으니까 더 간다고 생각하고, 그죠? 공식으로 생각되는 지점이잖아. 요때도 또 한번 사볼 수도 있었거든. 그쵸? 또 요때도 한번 사볼 수도 있어요. 다 사봐도 됩니다. 오늘 제가 뭐 저한테 메일이 왔던데, 뭐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이거 타임세이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어디에 내가 총을 쏘는 게 좋겠나? 대충 그런 질문 하신 것 같아. 자세히는 안 읽어봤어요. 시향 쓸 무렵에 내가 봐가지고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좀, 물론 그분 이 영상 아마 보실 거예요. 사고방식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참, 우리 한국인은 외국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그 미국의 수학자들, 아니면 유럽의 그 수학자들처럼 정말 디테일하게 나노 단위까지 뭐 체크한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지만은, 우리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 여러분들 어릴 때 보면은, 야, 그거 서너 개 좀 줘. 아마 한번, 대여섯 개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서너 개, 대여섯 개, 열댓 개, 열댓 개 이런 거. 두리뭉실하게. 그럼 10개란 말인지, 15개란 말인지, 대여 개란 말은 5개란 말인지, 6개란 말인지. 일단 대충 그 정도 달라 이거잖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기분 좋으면 더 주고, 기분 나쁘면 더 작게 주라 이 말인가? 근데 그래 쓰잖아, 시장에 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대충 이 무렵이거든. 대충. 그래서 이 세상은 완벽하게 이렇게 탁 뭐 어떻게 칼 끊듯이 돌아가는 것들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지점이야. 두리뭉실하게. 그럼 지금 이 네 번의 각각 지점이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 그때 당시로서는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각각의 어떤 이 매수 지점이 다 오답이었지. 왜냐면 사고 난 다음에 오를 것으로 다 예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죠? 짧게는 올랐어. 짧게는 올랐지만, 짧게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지점도 다 실패했던 지점이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 이때 다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금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도 나가지 않았고, 사실 오늘도 좀 그렇게 공식적인 지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총 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답이 될지 오답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돼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래 돼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 이때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물이 우리가 샀던 이 모든 것들이 이때는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더라. 우리 딸이 항상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희열 느껴지고 심장이 쫄깃쫄깃해 뛰고 긴장되고 뭐 어떨 때 얼굴이 빨개지고 흥분되고 그런 것들이 뭐 젊은 애들은 아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평범한 거는 지루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니 야 별거 없더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하게 오늘도 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자 누가 보면 참 심심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평범함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행복이더라. 별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하게 가는 게 순탄하게 가는 게 행복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와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밤새고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하나에 꼽혀서 열정을 바쳐서 뭔가 해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진 찍은 거 보면 꾀죄죄하고 없어 보여. 옷도 뭐 제대로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열정 하나만 믿고 막 까불다가 부끄럽기도 해.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 그때를 되돌아 생각해보니 그 젊음이 너무나 행복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지나가는 뭐 중고등학생들, 어린 고등학생들, 아니면 대학생들 뛰어넘는 거, 뛰어노는 거, 아니면 하교하는 모습 봐도 그 젊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걔가 어떤 생각하고 있던 그냥 그 젊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것과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좀 이렇게 순간 잘못되고 뭐 그때 내가 괜히 샀나? 손절을 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돼? 그게 잘 산 게 되는 거잖아요. 그 행복한 선택을 한 거야.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추적 이거잖아요, 이거요. 타임세이버스 이거라니까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 내가 다소 불안하고 내가 물렸을 수도 있고 내 잘못 샀나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안 들겠으면 불안하단 말이야. 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 사자마자 이만큼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갖다가 무엇으로 진정시키고 있느냐? 수급을 볼 때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세력들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를 올리고 나면 단타하는데 따라 붙었는데 이렇게 내보내는 어떤 과정이 따르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빨간색이 많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게 지금 확률적으로 보니까 상승을 하더라 이 말이지. 그게 타임세이버가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하다 보면 좀 마음이 편한 매매를 하는 게 이게 타임세이버를 활용하지 않는다더라도 세력들이 투자한 돈을 보고 내가 투자하니까 행복한 거야. 왜? 오를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오를 때가 많다 이 말이지. 빨간색이 많으면 또 오를 때가 많다 이 말이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적당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잡아놨는 거야.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적당한 데 끊어먹는 기지. 완벽한 건 없어요. 보세요. 일기가만 하더라도요. 짧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 얼마지 요때 사서 요때 팔았으면 얼마나 잘 팔았어요. 정말 칼같이 팔았다고. 왜냐면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얼마나 잘 팔았냐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주가가 요밖에 안 봐서 그렇지 지금 이때 10만 대거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100만원 같단 말이야. 롯데 쇼핑 물론 뭐 이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참 8만원에서 사서 100만원에 10만원에 팔아가지고 이야 나 그때 참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알고 보니까 이게 10배 더 가는 템버그에서 템버그 10배가 갔다고 10만원에서. 그러면 이때 판 게 지금 그때는 행복했단 말이야. 이때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에라이 씨, 내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되나? 좀 더 들고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내 일회가 20% 먹고 잔돈은 벌어도 난 큰 돈은 못 벌구나. 내가 이 자잘한 어떤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이런 거를 자꾸 자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한테 몇 년째 질문하고 계십니다. 기억나시죠?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요 질문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숲을 보지 못하고 이게 작은 이익에 지금 계속 내가 지금 함몰이 돼 있는 거야. 생각 꼽혀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템버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먹을 수 있어도 크게는 못 먹는다는 거. 소탐 대실이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저 오늘 그 메일에 답변 안 해드리고요. 이 지금 요 내용을 아마 이거 보실 거니까 매일매일 보실 거니까 이걸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해서 제대로 답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탐 대실은 하면 안 되죠. 투자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자, 세방전직은 어찌 되겠어요? 자, 세방전직은 이렇게 보면 돼. 잘 보세요. 이 끝난 거야. 요거 한 번 해서 올라가서 게임 끝났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요소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점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좀 있으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떻게 세방전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거 제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LG화학이라든지 몇 종목, 아이고, 우리가 아무리 참, 투자할 게 없어서 그렇지, 사람이 없어 보이게, 이런 거 투자해야 되겠나? 그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여줄게요. 요겁니다. LG화학. 세방전자 비슷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이 무렵에. 요 무렵 때 됐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또 그렇지. 이 종목이 LG화학이 이제 주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 알아. 근데, 아무리 내가 주식 투자에 미친놈이라도 그렇지. 내가 이거 사야 되겠냐? 다른 것도 세빌 있는데. 아까 뭐 롯데 쇼핑처럼 이렇게 빨간색 많은 것도 제법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얼마를 뭐 올라가든 먹든 우리가 하지 말자. 그거 기억나시죠? 그럼 세방전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까? 차 보는 게지 뭐. 안 보는 겁니다. 가더라도 안 보는 거예요. 그 호텔신라는 어떻게 돼? 차라리 읽어보라고. 세방전지보다 읽어보라고. 세방전지보다는 호텔신라가 훨씬 낫죠. 아직은 뭐 투자할 국은 아니지만은 세력들이 여태부터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근데 이 세력들이 돈이 없어 이 새끼들이. 돈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파란색 한번 딱 찍혔을 거야 이 무렵에. 체결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다 뭐 이런 게 찍혔어야 돼 여기.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랬대. 근데 지금 뭐 다른 거 가는 걸로 봐서 이것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을 안 간다고 중국 놈하고 일본 놈하고 싸움해가지고 일본 놈은 지금 중국하고 계속 싸울 판이고, 물론 앞으로는 싸우고 뒤로는 또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야기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뭐 엄청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일본에 지금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중국 놈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무비자 관광을 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무비자 관광도 솔직히 좀 겁이 나도록 하더라. 일단 뭐 그거로 인해서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기다려보자 이거고. 일단 무비자 관광 지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쿼터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 새끼들 중국 놈들 인구도 많은데 그 논페이 새끼들 한 우리 많잖아. 한 1000만 명 정도? 한 100만 명? 10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중국의 논팽이 거지 새끼들 1000만 명 정도 우리 한국으로 무비자 관광 들어와가지고 뭐 민폐짓 하고 있으면 어제 뉴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중국 놈들이 커피 시키고 밖에서 통닭 사오고 소주 한 잔 나눴고 스타벅스 안에서 통닭 까무면서 뭐 얼굴 빨개가 자리 잡고 막 이야기하고 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민폐를 끼치고 있던데 이 씨발 새끼들이 중국 놈 욕하면 깜빵 쳐넣는 법을 누가 만들었다며. 지금 뭐 그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욕하면 안 되잖아. 이제 중국 놈들이 스타벅스 들어와가지고 통닭 까먹으면서 스타벅스 통닭 안 팔잖아. 밖에 사가지고 소주 사가 소주 까먹으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은 한중간에서 우리는 중국 놈 욕하면 안 되잖아. 불금 내나?
깜빡한다 그랬어요. 형사처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법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 이게 지금 맞는 거가? 모르겠어요. 그 새끼 저거 할배 중국인인가? 자, 하여튼 요건데 오늘 또 있네. 저 GS 리테일 요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메디퍼스트도 요거 괜찮아요. 그쵸? 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거 보니까 요거 브레이크 걸렸어요. 요거 지난번에 여태 한번 브레이크 여태 걸렸었거든요. 세력들이 잘 안 됐는가 봐. 이때 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여태 가야 됐는데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 가지고 살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고 시간도 뭐 우짜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돼 버렸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가 뭐 주식시장 분위기 점검해 봤더니 미국 시장은 돈 빠지는 걸로 하락했고요. 우리 시장은 뭐 아직 판단 유보라고 보는 게 맞겠고, 또 본다 그러면은 소형주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겠나. 대충 요래 뭐 정리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